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마무리 캠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정말 보기 드물게 이번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정말 많은 선수들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47명인데 사실상 마무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신인급들을 이제 성장을 요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마련인데, 고참급들 이제 성적을 낸 선수들은 시즌의 피로도를 조금 풀고 개인적으로 몸을 만드는 게 관례인데, 하나이글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고 코치진들도 새롭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마무리 캠프가 진정한 내년 시즌을 향한 시작점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시즌을 스프링 캠프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인데 벌써 스프링 캠프를 시작을 합니다. 특이할 만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최은성, 안치용, 최재훈 같은 조금 고연차 선수들, FA 대형 계약자들이 포함이 됐어요. 아무래도 팀 성적의 부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빠질 만한 어떤 성적을 낸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오라든지 그런 모습들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가서 훈련하는 모습이에요. 분명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김경문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 같은 팀에 기강을 잡아줄 수 있는 감독이라는 점, 아무래도 이전에 외국인 감독이라든지, 물론 저는 스페로 감독의 방식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김경문 감독이 옴으로 인해서 팀이 확실히 한국 KBO 리그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어떤 기강이 잡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베테랑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투수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류현진 빼고 거의 다 참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류현진은 이번 시즌 너무 많이 던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류현진은 본인의 루틴과 자기 관리가 완벽한 투수이기 때문에 알아서 당연히 잘할 선수고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10년 이상을 뛰었던 그런 것에, 그런 시스템에 몸이 맞춰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또 훈련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쉴 땐 좀 쉬어줘야 됩니다. 류현진이 이닝 소화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시즌 많았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조금 일단 휴식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부상자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문동주 물론 이제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11월부터 캐치볼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캐치볼 하고 러닝 위주의 훈련, 러닝 정말 많이 한다고 하죠. 김민우, 이태양도 포함이 됐어요. 결국 지금 당장 공을 던지지는 못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팀 단위 훈련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신인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투수는 2명, 정우주, 권민규 1, 2라운드 선수들이죠. 이 두 선수 불펜 피칭하는 모습을 이글스 TV를 통해서 봤는데, 개인적으로 권민규 선수의 패스트볼과 제구력 그리고 무브먼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완성도 면에서는 이번 드래프트에 뽑힌 1라운드의 전체 투수들을 통틀어서도 권민규 선수는 조금 손에 꼽는 투수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크볼 장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조금 암시를 했다. 그래서 권민규 선수가 체인지업도 던지고 슬라이더도 던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포크볼이 장착이 된다면 아마도 위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주 같은 경우에는 100%로 투구를 하진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수의 장단점이 조금 엿보였습니다. 특히나 세 포지션에서 던지는 것과 제대로 이제 와인드업 하는 과정에서의 볼의 완성도가 조금은 차이가 느껴졌고요. 구종의 완성도, 그러니까 변화구 각도라든지 변화구의 어떤 디테일한 제구력 같은 부분에서는 물론 불펜 피칭이고 본인의 힘을 다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만들어 가야 되는 투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오래 두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야스파트는 신인들 이제 배승수, 이지성, 이승현 내야수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단련하는 수비 훈련을
예고를 했고, 이글스 TV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선수들에게 수비 잘 배웠네 이렇게 김경문 감독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지성이라든지 이승현 이런 선수들이 상위 라운더는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조금 점쳐받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조금 내비친 것 같아요. 이민준 선수가 빠졌는데 글쎄요, 이번에 상무에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민준의 성장세가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한지훈 선수가 빠져 있는데 한지훈 선수는 재활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 남아서 말이죠. 자, 황준서 이야기를 해야죠. 황준서가 빠졌고 교육리그에서도 중도에 이제 한국으로 입국을 했던 부분이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은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부상이 아니고 뭐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서산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구단 쪽에서는 황준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즉 피칭 자체가 아니라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뭐 살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긴 시즌의 리그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게 입증이 됐던 이번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황준서가 3월에 KT전에 첫 등판했을 때 평균 페스트볼 구속이 141.7km였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평균 구속이 142.7km였으니까 사실 황준서의 첫 등판 선발 등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속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선발 등판했던 때가 4월 20일 삼성전이었는데 이때도 140.4km였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경기에서 10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볼넷 개수가 정말 급증을 하게 됐죠. 그럼에도 황준서는 72이닝을 던지면서 70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는 페스트볼 RPM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포크볼의 완성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체가 잡히고 체력이 잡히고 이러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황준서는 조금 특별히 미야자키에 가지 않고 서산에서 체력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계속 먹기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디테일한 훈련일지는 모르겠지만 황준서 선수에 대한 접근은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황준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하나이글스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해 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선수들 훈련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힘들겠죠. 힘든 훈련이 될 텐데 그래도 그것이 내년에 정말 오랫동안 야구를 하는 그런 결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